2026년 1월 서울 마포의 한 촬영 스튜디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현장은 이미 전쟁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스태프들은 바닥에 테이프 라인을 밟지 않으려 바쁘게 뛰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촬영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그 순간 사람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누가 컷을 외친 것도 아니고 기계가 고장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한 문장이 공기를 멈춰 세웠다. 해외 매체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Is she really 13? 저 아이 정말만 13살이 맞나요? 그 말은 감탄이 아니라 거의 확인 요청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이 믿기지 않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던져진 곳에는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판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13살 기적 빈에서가 앉아 있었다. 그날 인터뷰는 원래 평범하게 흘러갈 예정이었다. 해외 연예 전문지의 글로벌 코너, 짧은 Q&A, 통역사가 중간에 다리 놓고 아이는 준비된 멘트를 말하고 스태프들은 무난하게 촬영을 끝낸다. 늘 반복되는 공식이다. 그런데 그 공식이 시작 5초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기자가 첫 질문을 꺼냈다. Can you describe how you felt during your first MBN live performance? 그리고 통역사가 한국어로 옮길 준비를 하는 찰나 빈에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First I was nervous, but when I heard the intro, it felt like the stage welcomed me. So I just enjoyed it.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영어가 단어 몇 개 나열되는 수준이 아니었다. 숨을 고르고 감정을 붙이고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했다. 마치 해외 아역 배우가 레드카펫에서 인터뷰를 받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차분하고 정확했다. 통역사는 손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날 통역사가 한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스태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만 대화했다. 지금, 이 아이가 방금, 통역 없이? PD는 촬영이 끝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딕션이 너무 좋았어요. 원어민도 아닌데 억양이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 즉석에서 생각해서 말하는 느낌이었죠. 즉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누군가는 연습했겠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은 안다. 외운 문장은 눈빛이 흔들리고 호흡이 끊기고 끝에서 속도가 무너진다. 그런데 빈에서는 달랐다. 질문이 오면 눈을 들어 상대를 보고 잠깐 생각한 뒤 문장이 흘러나왔다. 멈칫이 없었다. 단어를 찾느라 눈을 굴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전달했다.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운반 수단이다. 그날 빈에서는 영어로 무대의 온도를 설명했다. Stage welcomed me. 무대가 나를 환영해준 느낌이었다. 13살이 그런 문장을, 그런 호흡으로, 그런 표정으로 말한다는 건 현장에서는 작은 충격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다. 인터뷰는 12분 동안 이어졌다. 질문은 점점 더 즉흥적으로 바뀌었다. 기자도 흥분했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된 질문만 던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궁금한 걸 묻기 시작했다. 어떤 곡을 부를 때 가장 떨리냐? 무대에 오르기 전에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해외 팬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냐? 보통은 통역이 들어가며 흐름이 끊기고 아이가 피곤해진다. 그런데 빈에서는 오히려 더 살아났다. 말에 리듬이 붙었다. 대답이 길어졌다. 목소리가 안정됐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장의 엔지니어가 헤드폰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중에 자막 넣을 때 해외 아역 뮤지션 인터뷰처럼 보이겠는데요. 진짜였다. 자막만 영어로 바꾸면 이 영상이 한국에서 찍힌 것인지 해외 스튜디오에서 찍힌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영어가 나왔나?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해진다. 빈에서의 영어는 누군가가 돈으로 쌓아 올린 조기 교육의 탑이 아니었다.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오히려 반대였다. 문법책을 거의 보지 않았고 학원식 교육으로 다져진 영어도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기로 영어를 잡았고 잎으로 영어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노래 영상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어 애니메이션이랑 뮤지컬 영상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발음 하나하나를 기로 잡고 입모양을 그대로 따라 했어요.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발음은 교재로 배울 수 없다. 발음은 귀로 훔쳐야 한다. 그리고 그걸 훔치는데 성공한 아이는 언어를 소리로 체득한다. 빈에서는 그걸 해낸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 폭발은 2024년 말에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스스로 만든 루틴, 음악 영어 따라 부르기 루틴. 이 루틴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거의 의식에 가까웠다. 원곡을 10번 듣고 리듬, 억양, 호흡을 체크한다. 가사 없이 멜로디만 따라하며 원어민 억양 감각을 익힌다. 문장별로 녹음해서 비교하고 AI 발음 분석 앱을 활용한다. 직접 번역하며 감정선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엔 전체 곡을 TTS처럼 읽는다. 말하듯 노래한다는 트로트 창법과 연결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발성 훈련이 된다. 발음이 입에 붙는 게 아니라 호흡에 붙는다. 그러니 통역이 필요 없어진다. 생각을 번역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로 영어로 튀어나오는 단계로 올라간다. 여기서 트로트가 다시 등장한다. 빈에서의 영어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트로트 보컬의 핵심 기술을 이미 몸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트로트는 꺾기만 있는 장르가 아니다. 트로트는 호흡이다. 호흡을 끌어올리고 끊지 않고 감정을 압축해서 한 음절에 실어보내는 기술이다. 보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트로트 특유의 호흡 조절 능력 때문에 영어 억양이 더 살아났어요. 말할 때도 리듬을 타듯 자연스러워. 영어는 강세 언어다. 어디를 세게 밀고 어디를 부드럽게 뺄지 호흡으로 결정된다. 빈에서는 이미 무대에서 그걸 하던 아이였다. 그러니 영어의 강세와 억양이 훈련이 아니라 본능처럼 붙어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영어가 잘한다는 말이 부족하다. 영어를 노래처럼 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건 단순한 조기 교육의 결과가 아니다. 음악적 귀를 가진 아이만 가능한 표현이다. 빈에서는 영어를 교재로 외운 게 아니라 노래로 훔쳤다. 문법 대신 리듬을 배웠고 단어 대신 호흡을 배웠고 시험 대신 무대를 배웠다. 그러니 인터뷰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질문이 바뀌어도 문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하루에 3문장만 정해서 연습하되 그 문장을 감정의 결에 따라 10가지 버전으로 말한다는 멘토의 증언까지 있다. 고마울 때의 생유, 민망할 때의 생유, 울컥할 때의 생유. 같은 문장인데 감정이 달라지면 억양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진다. 이걸 반복하면 언어는 암기가 아니라 연기가 된다. 그리고 빈에서의 영어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 현장형 영어였다. 결국 그날 마포 스튜디오에서 통역사가 할 일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다. 빈에서는 영어를 공부한 아이가 아니라 영어를 무대로 만든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영어는 시험도 의무도 부담도 아니었다. 세상으로 이어지는 통로였고 무대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악기였다. 취재 말미, 기자가 물었다. 영어가 왜 좋아요? 빈에서는 잠깐 생각하더니 천천히 그러나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노래를 배우면 감정이 넓어져. 근데 영어를 하면 세상이 넓어져. 그 문장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쳤다. 13살이 세상을 말한다. 13살이 무대를 말한다. 13살이 언어를 악기처럼 다룬다. 그날 멈칫한 건 기자만이 아니었다. 스태프도, 통역사도, 엔지니어도, 그리고 화면 밖에서 그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도 잠깐 멈췄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이 아이는 한국 무대에만 머물지 않을지도 모른다.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건 곧 경계가 사라진다는 뜻이니까.